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닥터 MBC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데요. 고령층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젊은 층들도 탈모로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탈모 진료 현황에 따르면요, 20, 30대의 비율이 42%를 차지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탈모는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모든 세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님과 함께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탈모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모와 관련된 정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겠죠. 탈모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모발 이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탈모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거기에 따른 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탈모하면은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이제 원형 탈모증이라고 해서요.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그런 원형 탈모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전에 의해서 탈모가 이루어지는 유전성 탈모증, 즉 저희가 흔히 대머리라고 하는 그 탈모인데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탈모 유형에 따라 치료 방법도 그만큼 더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원형 탈모가 있고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원인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자기 머리를 다른 머리로 오인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탈모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저희가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약품을 바르거나 또는 이 부위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심하지 않는 경우 부위별로 조금씩 발생한 경우는 잘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형 탈모, 즉 유전에 의한 탈모에서도 치료를 먹는 약이라든지 또는 바르는 약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모발 이식을 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발 이식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양한 종류의 유형에 모두 다 모발 이식이 가능한가요? 예, 모발 이식은 주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서 주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흉터에 의한 그 탈모가 있을 때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제 어렸을 적에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래서 머리가 나지 않으면 이 부위에도 저희가 머리를 심음으로써 그 머리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은 시술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한다고 하면은 원형 탈모증이 저희가 치료를 해도 흉터화돼서 그 부분이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함으로써 원형 탈모증에서도 드물게 모발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탈모 이식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술을 오래 해왔을 때 보면은 가장 이른 나이에 해줬던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서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탈모가 있고 탈모가 이제 일찍 진행한 거죠. 그리고 남성형 탈모였었는데 일찍 진행하고 이마가 넓기 때문에 이 부위를 매일 아침마다 무스를 바르고 주변 학생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그런 머리를 손질했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사춘기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해주고 나서 많이 생활이 편해졌다고 할 정도로 이른 나이에서도 충분히 모발 이식이 가능하고요. 적게 진행됐어도 그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탈모 진행되는 정도보다는 스트레스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에 따라서 아까 스테로이드 그 약을 바르는 경우도 있고 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은 이식을 해야 되고 어떤 쪽은 연고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질환에 따라서 질환이 이제 원형 탈모증이라든지 어떤 그 몸에서 어떤 그 면역 체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에서는 그 약물을 발라서 치료를 하고요. 남성형 탈모에서도 약물을 바르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이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전에는 이제 남성형 탈모에서 먹는 약의 반응이 조금 이렇게 더디게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이런 좋은 약들이 더 많이 나와서 남성형 탈모에서도 조기에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탈모 진행을 억제하고 또 기존의 가늘어진 머리들이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약물이 지속적으로 먹어야 효과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이 탈모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중단하게 되면은 탈모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다음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요. 어느 특정한 부위만 가능한 건지 전체가 다 가능한 건지요? 예, 모발 이식은 이제 다양한 부위에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있는 그 두피에도 시술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눈썹 문신도 많이 하듯이 눈썹 부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눈썹 부위에도 머리를 심을 수가 있고요. 또 수염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는 부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머리처럼 자라기 때문에 깎아줘야 되는 그런 그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에는 이런 머리카락을 눈썹에도 심기도 합니다. 네. 어느 특정한 부위가 탈모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들에 비해서 머리숱이 좀 없다. 그래서 좀 네. 풍성한 머리를 갖고 싶다. 그런 경우도 모발 이식이 가능한가요? 예, 이식은 이제 저희가 모발 이식이라고 하지만 그냥 보통 얘기할 때 모발 이사다 이렇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모발 이사. 예. 예. 그래서 그 배치를 다시 하는 그런 그 시술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뒤쪽의 머리를 앞쪽에 탈모가 진행된 부위로 이사를 시키는 그 이식을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되는 앞쪽 헤어라인이라든지 그 부위에 머리를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식을 한다고 하면 이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뭐 관련해서 같은데 이마만 좀 넓어서 예. 그 이마가 좀 좁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머리카락으로밖에는 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것도 가능한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나지 않은 부위, 즉 이제 이마 부위라고 생각되는 부위에도 머리가 자라냐 이렇게 얘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는 머리가 없어도 그 부위에 심었을 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서 이마가 넓어서 이런 머리로 항상 가리는 그런 사람들에서도 머리를 심게 되면은 머리가 자람으로써 얼굴이 작아지고 계란형 얼굴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여성 헤어라인 교정이라는 그런 그 용어로
여성에서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약 얘기 바르는 약 그다음에 예. 또 복용하는 약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이가 좀 있죠? 예, 저희가 바르는 약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바르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요. 먹는 약은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좀 두 가지 약제는 서로 기전이 서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있을 때 바르는 약은 그냥 좀 편하게 그 화장품 바르듯이 이렇게 쓰시라고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먹는 약은 이제 매일 드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그 모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편해질 때까지는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드시는 약 그러면 평생 복용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결정은 본인이 이제 머리에 대해서 좀 편해지는 시점과 또는 머리가 있어서 없었을 때 불편한 시점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이때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뭐 그래서 요즘처럼 겨울철에 모발 이식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어떤가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이제 땀이 많이 나서 혹시 수술한 부위에 염증도 생기고 또 이제 이런 그 관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은 수술하는 부위가 혈액순환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생활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이러한 약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위생 상태에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이 두피 자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서 상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본인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도 여름 휴가라든지 겨울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가 환자들이 더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단 탈모 환자들은 이제 모발 이식이나 이런 중대한 그 수술을 앞두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아프지 않을까. 네. 수술에 대한 수술로 인해서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 수술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통증에 예민하다 또는 흉터에 예민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절개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모낭을 채취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했지만 그런 환자 이렇게 통증이나 흉터에 예민한 경우는 비절개라고 해서 모낭을 하나씩 뽑아서
채취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채취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환자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발 이식 수술을 한 이후에 예, 그 자연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렇게 새로 또 머리카락이 나고 또는 또 탈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정상적인 모발에서는 주기가 있게 되는데 심은 머리는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에 머리를 가져다가 심게 되고요. 앞쪽에 탈모가 진행된 머리는 탈모가 진행하면서 그런 주기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모발이 자라는 주기가 짧아져서 보통 정상적인 주기는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게 되는데 탈모가 진행하면은 뭐 1년으로 준다든지 또는 6개월로 준다든지 그래서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자라기 때문에 머리는 가늘고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 부위는 머리가 없기보다는 머리는 있지만 저희가 옷을 오래 입으면 헤어져서 속이 비치는 것과 같이 두피도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식한 머리들은 뒤쪽에 탈모가 진행을 하지 않는 그쪽 부위에 머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옮겨 심어도 본래 특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3년에서 6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자라게 되고요. 빠지더라도 또 3개월이 지나면 또 그 부위에서 자라서 또 3년에서 6년 정도 갔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의 머리 형태를 갖게 됩니다. 심어진 머리가 저희가 어떤 그 동물의 털갈이처럼 동시에 빠져서 안 나는 털갈이 하는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머리카락 각각의 그런 그 수명을 갖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짱짱하다. 예, 그 이제 심어진 머리들은 정상 모발과 같이 네. 일정한 그 어느 정도 형태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술 후에 탈모약을 먹는 경우는 어떤가요? 예,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수술을 환자에서도 약을 복용을 시키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점점 머리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 부위에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이 약을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약 먹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 안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이제 안 드셔도 되는데 하시고 난 뒤에는 좀 약을 드시면 더 서로 상승 효과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환자에서는 탈모가 앞으로 더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드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 후에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하면 네. 이제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모발 이식 후에 중요한 것은 뽑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뽑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뽑는 일은 별로 없게 이제 거의 이제 없죠. 이렇게 어렵게 수술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혹 술을 과하게 드신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그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리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드시지 마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심어진 상태에서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크게 유념할 사항은 없습니다. 네. 탈모를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탈모가 어떤 탈모냐 이제 했을 때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즉 대머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기에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바르는 약을 쓰거나 또는 이제 먹는 약을 쓰거나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모발 이식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조기에 진단과 거기에 맞는 본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 유난히 좀 남들보다 많이 빠진다 싶으면 뭐 잠깐 시간 내서 병원 잠깐 찾아서 상담 받아보는 것도 두피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님과 함께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입술 트는 분들 많으시죠? 입술이 부르트고 갈라지기도 하고요. 심하면 또 피가 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오래 계속되면 구수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평소에도 입술 관리 요즘처럼 겨울철에는 잘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입술에 침을 바르거나 각질을 손으로 뜯는 행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보습 제품도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탈모와 모발 이식에 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또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